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자, 가장 부동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봤던 쇼킹 부동산도 요즘 상황은 충격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 사태가 이어진다면 진짜 내년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에 금리 인상 효과가 나오기도 전에 벌써 5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통방문에 잉크도 안 말랐거든요. 대출 금리에 제대로 반영도 안 됐다는 부분입니다. 자, 현재 예금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다음 달 15일날 코피스 금리에 그 예금 금리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대출 금리가 재산정되거든요. 그런데 벌써 5월 말에 있을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5월 달에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5월 달에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건 제로파 의장도 확인을 시켜줬잖아요. 그런데 6월 달에도 FOMC가 있거든요. 이때도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있어서 5월, 6월 두 달 동안 미국의 기준금리가 1%포인트에서 1.25%포인트 올라갈 가능성이 있네.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금리도 영향을 받을 거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문제는 6월 달에 한국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없어요. 금리 결정하는 회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월 달, 5월 달, 7월 달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 5월 달과 6월 달에 빅스텝 또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최대 1.75%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4월 달에 현재 1.5%인데 미국과 한국이 정책 금리가 같거나 오히려 한국이 낮을 가능성이 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려해서 5월 달에 올릴 거란 이야기가 힘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원래는 이런 상황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한미 기준금리 역전 흔하게 있었거든요. 2018년에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0.75%포인트 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역전이 되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과거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많았던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기준금리 역전은요, 금리 인상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 1%포인트까지만 안 벌어지면 상관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강조한 부분이에요. 금리 인상 미국보다는 조심스러워 금리 역전도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먼저 올렸을 때 한국이 안 올릴 때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야 같이 안 올리고 미국만 올라가도록 내버려둘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환율 안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0.75%까지 벌어졌었던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원달러 환율이 어땠을까요? 1100원대 초반으로 굉장히 안정된 흐름으로 잘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문제가 안 됐던 겁니다. 문제는 현재 달러가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가 102를 넘었어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103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그거 치고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65원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분명히 원화 약세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원달러 환율 1200대 후반까지 올라가는 거 잘 못 보셨죠? 저도 굉장히 드물게 보는 케이스입니다. 정말 위기 아니면 이 정도까지 잘 안 올라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원화 약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금리까지 역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다른 문제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 조치가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바로 수입 물가 상승입니다. 지금 중앙은행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물가 지표인데 이것을 자극할 수 있는 게 수입 물가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 3월 수입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7.3% 상승을 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는 35%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만약에 원화 약세가 지속된다면 이 수입 물가를 더 자극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원화 가치 하락이 수입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미국 금리 변화에 지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변수가 생겼습니다. 어제 2021년 4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가 발표됐거든요. 한국은행에서. 자, 여기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나와요. 3.1%였습니다.
9년 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고치로 찍은 거예요. 소비자들이 향후 1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전망한 게 3%대가 나왔네. 그러면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고,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소비를 앞당겨서 가수율을 부를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은 긴축을 신호를 강하게 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을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는 것은 통화 정책을 매파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금통위원들을 압박할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바로 주택가격 전망 CSI입니다. 이게 전월 대비 10포인트 상승하면서 114를 기록했어요. 2월 달에 97까지 떨어졌거든요. 10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나타나면 뭐가 늘어난다? 대출이 늘어난다. 그래서 3개월 가까이 하락했었던 은행권 가계대출이 플러스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4월부터. 그런데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빠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스럽다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분명한 신호 주고 역할을 하겠다. 여기에는 매파와 비둘기파가 없다. 그냥 빨리 해결해야 되는 이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5월에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히려 반문하게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의 강한 긴축이 현실화되어서 환율이 불안한 상태예요. 4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치솟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원자재발 물가 불안이 지속될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5월 달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또한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5%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한국의 중립금리 수준을 1.75%로 봐요. 이 정도까지는 일단 올리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기 전에 5월에 추가로 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가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5월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19년 7월 이후에 34개월 만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말에 이 기준금리 1.75%가 되고 헬리오시티발 역전세를 해놨죠. 그리고 한 6개월간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가 다시 저금리 기조로 전환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재차 급등을 해버리게 됩니다. 왜냐면은 부동산 시장의 유일한 견제였었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투자 수요가 확 늘어났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다시 그 수준인 기준금리 1.7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당장 다음 달에. 자, 저희 쇼킹 부동산에서는 기준금리 1.75%를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이게 왜 위험할까요? 자, 기준금리가 1.75%가 되면 원래 한 2.3%의 예금금리를 주는데 지금 대출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2.4%까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픽스 금리가 상승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단기 금리 지표인 코픽스와 연동되는 대표적인 대출 상품이 있거든요. 바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현재 3.3% 내외에서 책정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3.5%대에서 좀 낮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 3.3% 내외였을 때 왜 이게 책정될 수 있냐? 현재 예금금리가 2% 수준이잖아요. 여기에 가상금리 은행의 예대 마진 1.3%포인트 추가해가지고 이 정도 받았었는데 만약에 기준금리가 1.75%가 돼서 예금금리가 2.4%가 된다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4%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적 보증을 통해서 5억 최대한 받는다 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이자가 월 166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1.75%가 넘어가면 수요는 확 줄어들게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비선호주택에서 선호주택을 옮겨갈 때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걸림돌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단기 금리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또한 전세를 놓는 집주인이 늘어나게 됩니다. 집주인이 이번에 전세가 만기가 돼가지고 반전세로 놓을까 전세로 놓을까 고민을 했는데 예금금리가 2.4%래요. 언제 그렇게 올랐지? 예전에 0.8, 1.3 이랬는데 2.4%면 예금 놓을만 하거든요. 내가 요즘 월세 내봤더니 세입자도 자주 바뀌고 소득세 신고도 귀찮은데 그냥 전세로 놓자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금금리가 크게 오른다는 것은요, 오랜 기간 주택을 보유한 투자자가 보증금 증액으로 받은 여유자금을 보관할 곳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동안 이런 저금리 때문에 반전세가 늘어나고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죠. 반면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낮기 때문에 수요는 늘어나더라. 그래서
저금리 상황에서는 끝도 없이 전세 가격이 오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기사 보면은 5월과 7월에 금리 올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금통위에서 5월 달에 올리고 6월에 한 번 쉬고 7월에 또 올린다는 겁니다. 왜 올릴까요? 미국에서 FOMC 회의가 5월에도 있고 6월에도 있고 7월도 있는데 이때 미국의 빅스텝을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이때 자이언트 스텝 없이 빅스텝 0.5%포인트만 3번 올려도 현재 기준금리가 0.5%포인트이기 때문에 0.5%이기 때문에 2%까지 될 수 있더라. 그러면은 한국이 5월에 금리를 올렸을 때 1.75%잖아. 그러면 7월에 안 올리면 또 역전되겠네. 그래서 7월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올해 7월에 기준금리 2% 시대가 열려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에 기준금리 2%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2014년 10월이었어요. 그때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연말까지 여기서 한두 차례 더 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대 2.5%까지 시장에서 보고 있어요. 자,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7월 달에 기준금리 2.0%가 되잖아요. 지금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만기가 되는 세입자가 자, 올라간 이제 전세금을 이제 집주인한테 줘야 되는데 상당 부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 세입자 나가면요, 고가 전세일수록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약세 압력이 확대된다는 거죠. 야, 금리 올린다고 전세값 떨어지나요? 앞서 말씀드렸죠. 저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요 감소, 공급 증가로 이어진다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2023년과 맞이하게 됩니다. 입주 물량이 늘어날 때 기준금리 상황이 중요한데 1.75%만 돼도 솔직히 위험해요. 왜냐면은 2년 전 전세는 0.5% 기준금리 때 측정된 거잖아요. 1.75%하고 0.5%대의 시기에 전세 가격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언제? 2023년에 가장 높았던 시기에 전세금의 만기가 다가오는데 그때보다 전세값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엄청 떨어진다. 입주 물량도 많고 금리도 높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나는 전세를 10억에 놨는데 만기 됐을 때 전세가 7억이 됐네. 돈이 많아서 3억 물어줄 수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팔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값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지금 집값 별로 안 떨어지고 있죠. 팔 이유가 없어서 안 떨어지는 겁니다. 집값은 하락 이유가 있을 때 떨어지는데 보통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전세 시세 변화에서 일어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동산 시장 악재가 몰려온 시기가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입니다. 현재 통화 정책을 예상했을 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악재가 몰려온 상황에서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그리고 어느 시기가 가장 하락할지까지는 솔직히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기존 주택 매수 계획이 있던 분들은 이때가 저는 최적기다. 기왕이면 방학 시기 때 놀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많이 쌓아두시고요. 아파트 교과서 필요하실 겁니다. 왜? 기본적으로 제도는 알고 모험을 하셔야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